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산림보호학을 한 번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산림보호학의 꽃은 수목병과 산림해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향나무 녹병인 수목병을 다뤘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해충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상당히 많이 기출되고 있는 미국 흰불나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산림보호학 전격 해부 제2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수목병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미국 흰불나방이다라고 하는 해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흰불나방의 특징, 생태, 생활사, 그래서 방제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교재에 보시면 제2장이 수목병이고 3장이 산림해충이에서 그 중에 1에서 식엽성 해충이다 나와 있죠. 자, 식엽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잎을 먹는 특징을 가지는 해충이겠죠. 그래서 그것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미국 흰불나방이에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먼저 요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식엽성 해충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하니 뭔가 해충에는 큰 분류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분류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요 분류도 상당히 문제에 잘 나와요. 저희 해충은 가해 양식에 따라서 어떻게 가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식엽성, 잎을 먹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잎이나 줄기를 흡즙하는 흡즙성, 그 다음에 천공성이다라고 해서 목줄부를 천공을 하고 들어가서 식해하는, 가해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해충이에요. 그리고 충형성이다라고 해서 혹을 만드는 해충이에요. 혹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해를 하는 해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종실가해 해충이다라고 해서 종실을 가해하고 종실을 뜯어먹거나 그런 특징을 가진 해충을 종실가해 해충이다라고 하는데 가해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요 각각의 가해 양식에 따른 해충을 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중에 미국 흰불나방은 식엽성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로 식엽성에는 무슨 나방 또는 무슨 잎벌레 또는 무슨 잎벌 요런 걸로 끝나는 건 다 뭐다 여러분? 식엽성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식엽성을 외우기 쉽겠죠? 무슨 나방, 무슨 잎벌레, 무슨 잎벌로 끝났다 그러면 이것은 잎을 먹는 특징을 가진 해충이다. 근데 여러분 나방 중에 예외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인 거 한번 2개 여러분 적어보세요. 명나방 종류라든지 박쥐나방 종류는 여러분 식엽성이 아니에요. 얘도 무슨 나방이라고 하지만 명나방 종류는 종실을 가해하고요. 박쥐나방 종류는 아까 제가 천공성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목줄부를 식해하고 가해하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나방 종류 중에서는 명나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해충에 한해서예요. 명나방하고 박쥐나방은 식엽성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천공성에는 목줄부 가해도 같이 한번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아요. 목줄부를 식해 또는 목줄부를 가해한 해충이 아닌 것은 하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형성은 제가 혹을 만드는 그러한 해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해 양식에 따라서 해충은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실 이 식엽성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은 요 나방 종류에 속했다. 그리고 잎벌레, 잎벌 이런 것들은 식엽성이다라는 거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외워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흰불나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 흰불나방이니까 미국으로부터 온 흰색의 불나방인가 보다. 맞아요. 성충이 굉장히 하얗게 생겼어요. 그래서 흰불나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있던 그러한 해충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미군 주둔지에서 1958년에 거기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해충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흰불나방은 산림지에서는 크게 막 많이 발생하고 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가로수라든지 정원수라든지 이런 데 발생해서 피해를 주는 게 바로 이 미국 흰불나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미국 흰불나방 중에서도 특징 중에서 알아야 할 좀 중요한 특징이 바로 요거예요. 기주 범위가 어떻다? 넓다. 식해를 하는, 식엽을 하는 그러한 나무의 범위가 넓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오리나무 잎벌레, 솔나방 이런 것들은 앞에 나무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기주가 좁은 것들은 이렇게 나무 이름이 붙어요. 근데 이렇게 나무 이름이 붙지 않은 것들은 기주가 그래도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국 흰불나방은 상당히 많은 수목에 피해를 줘요. 화렵수 약 160여 종을 다 먹어치울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이 미국 흰불나방이에요. 그래서 얘는 화렵수 160여 종의 잎을 식해하는 잡식성이다. 즉
기주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 나와요. 식혜하는 기주 범위가 상당히 넓은 해충은 그러면 바로 이 미국 흰불나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원산이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특히 캐나다요. 북미, 캐나다에서 온 그러한 해충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산림지 속의 수목보다 가로수나 정원수에 굉장히 피해가 심하다. 특히 얘는 식엽성이었죠. 유충이 잎을 갉아먹어서 피해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식엽성이었다라는 거 뭐 당연히 이제 알아두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성충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주광성이 강하다. 자, 주광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달릴 주, 광은 빛광, 성할 때는 성질이에요. 즉 뭐예요? 빛을 보면 달리는 성질. 뭐예요? 빛에 유인되는 성질. 빛이 빛나는 쪽으로 이동하는 해충의 성질을 저희가 주광성이다라고 해요. 성충은 이 주광성이 강해서 밤에 불을 켜놓으면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 근데 여러분 주로 줄치거나 색깔을 달리한 것을 위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특징은 그러했어요. 자, 얘네들의 이제 생활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흰불나방은 여러분 1년에 2번 발생을 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2번을 발생한다라는 건 알에서부터 성충이 돼서 우화하는 것이 2번이라는 소리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1년에 1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알부터 유충이 되고 유충에서 뭐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고. 근데 이것을 2번, 1년에 2번을 해서 2세대가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 6월에 1화기 성충이 우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1화기다, 2화기다라고 불러요. 첫 번째로 발생한 성충을 1화기, 두 번째로 그해 또 발생한 해충을 2화기 성충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1화기 성충이 5, 6월에 이렇게 우화를 하는구나. 얘가 지금 미국 흰불나방이에요. 흰색 불나방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잎 뒷면에 알을 엄청 무더기로 산란을 했어요. 잎 뒷면에 600에서 700개 정도의 알을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5, 6월쯤에. 그러면 얘네가 이제 부화를 한 뒤 야금야금 잎에서 부화를 한 뒤 야금야금 그 잎을 식혜를 하기 시작해요. 식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령기까지는 씨를 토해서 그 잎을 싸고 그 안에서 같이 모여서 생활해. 이것을 군서 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군서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육을 가해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요게 제가 직접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흰불나방이 번성하기 시작하길래 그대로 뒀어요. 많이 번성하라고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미국 흰불나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렵수를 갉아먹고 있는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작은 이런 실이 있어요. 실을 토해서 여기 이렇게 묶어놓은 흔적들이 보여요. 이제 그러다가 얘를 더 많은 실로 덮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잎의 망상맥으로 맥만 있지 여육이 하나도 없죠. 얘네가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잎맥만 남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먹기 시작해서 나중엔 이렇게 잎맥만 남기는 그리고 나서 나중엔 이제 분산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령기까지는 이렇게 씨를 토해서 여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즉 군서 생활을 하며 여육을 식혜하고 그리고 오령기부터 분산한다. 자세하게 나올 때는 이렇게도 나와요. 미국 흰불나방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요거를 사령기부터 분산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자세하게 나올 때는. 근데 얘는 오령기부터 분산한다. 사령기까지는 모여 살면서 피해를 준다. 뭐 사령기, 오령기 이런 거는 각각의 탈피 기간을 마친 유충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령기부터 분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겠죠.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다시 또 성충이 되겠죠. 번데기 과정도 거칩니다. 번데기 됐다 다시 또 성충이 돼요. 그러면 이제 2화기의 성충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때가 바로 언제나 7, 8월이에요. 그래서 5, 6월에 한 번, 7, 8월에 한 번 해서 이렇게 2번 성충이 우화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또 알을 낳으면 여기서 또 유충이 발생을 하고 그 유충이 또 식엽을 해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5월 정도부터 10월까지 계속 유충이 식엽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뭔가 살충제를 뿌려주면 효과가 있겠죠. 방제 효과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요 2화기 성충이 알을 낳으면 얘가 유충이 되고 유충이 수피, 사이 또는 지피물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번데기가 돼요. 그래서 번데기인 상태로 월동을 해요. 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미국 흰불나방은 가장 중요한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연 2회 발생한다. 2번 발생한다. 그리고 월동 충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뭘로?
번데기로 월동을 한다라는 거. 번데기로 월동하는 것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미국 흰불나방의 월동 충태는 뭐다 여러분? 번데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흰불에 번데기를 구워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흰불에 번데기를 굽는다. 그래서 또 하나 번데기로 월동하는 것이 아카시 폭발이다라고 해서 아까 혹시 흰불에 번데기 구웠어?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번데기로 월동하는 것이 미국 흰불나방하고 아카시 이 폭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외우시면 금방 외워져요. 문제는 번데기로 월동은 그 두 개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해충들이 보통은 제일 많이 월동하는 충태가 유충이에요. 그 다음에 알이에요. 번데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종합해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 2회 발생 번데기 월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간단하면서도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두 번 발생하라는데 1화기에 발생하는 것이 있고 5, 6월이 있었고 7, 8월 2화기가 있었죠. 2화기의 피해가 더 심한 것이 좀 특징이다라는 거. 자, 그럼 방제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화기하고 2화기의 유충이 거의 5월서부터 10월까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살충제를 살포하면 돼요. 특히 이제 디플로벤주론이다라는 살충제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살포해서 죽인다든지 또는 알이 산란한 알이 제가 알 덩어리 형식으로 있었잖아요. 아까 무더기 형식으로 있었죠. 그런 알 덩어리로 있는 그리고 군서한다. 집단으로 모여 산다라고 하는데 군서하고 있는 알 덩어리라든지 또는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잡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뭐 태운다든지. 그리고 아까 고치 속에서 번데기로 월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고치를 채취해서 죽인다든지 없앤다든지 그런 방법과 함께 또 하나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천적 중에서도 여러 천적이 있지만 천적도 곤충이 있어요. 천적 곤충. 근데 그게 그 해충에 기생하는 곤충이 있는가 하면 그 해충을 먹어서 죽이는 곤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생성 천적, 포식성 천적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방사리, 납작 맵시벌 이와 같은 기생성 천적이라든지 또는 꽃노린재, 검정 명주 딱정벌레 그리고 흑선두리 먼지벌레 얘네들이 다 뭐냐면 포식성 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제한다라는 거. 얘네가 이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제를 하는 것들이어서 자세하게 물을 때는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미국 흰불나방의 포식성 천적이 아닌 것은 하면서 하나 둘 세 개니까 문제 나오기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 이렇게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국 흰불나방은 굉장히 문제 잘 나온다.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는 한 서너 가지가 있고 나머지 것들을 미국 흰불나방에서 자세히 물을 때 나온다. 아까 뭐 이화기의 피해가 심하다든지 포식성 천적이 누구냐는지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미국 흰불나방의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2회 발생 번데기 월동은 너무너무 상당히 꼭 별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기주 범위가 굉장히 넓다. 넓은 애 중에서도 상당히 넓다. 화렵수 160여 종이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웬만한 화렵수들은 다 얘네가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라는 거.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산림지보다는 이런 가로수, 정원수라든지 그리고 미국 뭐 부대에서 발견이 됐다든지 그런 것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제가 줄치고 색깔 넣고 한 것들을 잘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미국 흰불나방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흰불나방은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 그렇죠? 설명도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우리가 외워야 될 중요한 요 키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만 잘 외워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가해 양식에 따른 해충의 분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떤 게 식엽성이고 어떤 게 흡집성인지 등등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서 외우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정리는 제 교재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식엽성 해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흰불나방을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이제 뭐 보호학을 할지 임도공학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토픽을 준비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